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상 이런 장이 계속될 것 같고 변동성이 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제 100이잖아요. 네. 200도 구경하실 것 같아요. 하루 코스로, 하루 반 코스로. 왜 그 같은 변동성을 예상하시나요? 청산, 그러니까 ETF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나리시스석 시각으로 자꾸들 연말 연초니까 접근하는데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매도자의 시각으로 얘기 떠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융 투자 쪽에서도 앞에선 사요. 가다에서 현물에서는 현물에서 한 10조 샀어요. 뒤로 20조 팔아요. ETF로. 그래서 네. 지금 파는 쪽이 2차 전지 쪽하고 급등한 소부장 쪽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점에서 여러분들 30에서 반토막 막 당할 겁니다. 이런 급등장에.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카지노주나 엔터주나 제가 항상 경고해 드렸던 게 그게 나올 것 같아서 경고해 드렸거든요. 근데 요새 화장품주나 그다음에 엔터주나 카지노주나 지금 파라다이스가 제가 한 달 전만 봐도 22,000원인데 지금 14,000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해서.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K장세 저주? 그러니까 K자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건 순환이 돼서 막 올라가는 건 아주 신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의 세상은 이제 끔찍한 것들이 3대 7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속도를 5일 단위로 끊어서 하시죠. 제가 20일 단위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이 타임 대 프로핏을 5일 단위로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지금 수익 난 건 다 현금화 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급락할 때 제가 바이 더 딥 전략을 세웠잖아요. 바이 더 딥 전략은 원전, 조선, 소부장은 보류시키겠습니다. 2차 전지도 보류. 이거는 ETF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ETF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말 연초에 네. 펀드 매니저 세상에서는 극과 극으로 갈려요. 성과급 받고 와 신난 부류가 있고 목숨 밑에 잘려갖고 그럼 그 ETF는 어떻게 되겠어요? 청산돼요. 이게 이제 빅뱅이라고 저희도 그러는데 그러면 청산되는 건 큰 데로 몰려요. 그러면 10개 정도 ETF 중에 한두 개 살아남고 3개, 4개, 5개 이거는 표시도 안 나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는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농담 삼아서 또 작년에 잘린 부티크 애들이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성공한 애들이 있어갖고 심지어는 이민 가는 애들도 생겼다는 농담까지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바이오 쪽 가는 건 난 그쪽이 이동한 애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털고 나가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자꾸 경계하세요. 노상바이야. 오를 때도 바이, 떨어질 때도 바이, 오를 때도 바이. 여러분들 이 시각을 내가 있는 현찰에서 수익 난 것들은 내 돈을 만드세요. 제가 항상 그리고 살 종목들이 이제 무수히 생길 겁니다. 그 말씀은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질 거란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아니 3대 7로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락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5일 단위로 이건 제거법을 좀 할게. 이거 하지 마. 네. 그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것 중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서 고르면 한 20, 30%짜리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선수적 감각이 좀 필요하고 타이밍적 감각이 필요하고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앞으로 뭐가 나올 건가가 필요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170불에 깔아놓으라고 그랬죠. 170, 165불. 170불 들어왔더라고, 팔란티어. 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고 오늘 하운 내일 통과되면 오히려 다 파시죠, 그것도. 오히려
마이크 버리 그쪽에서 좀 그 사람도 단타하는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는 추세적으로 이제 뭐 쇼 걸고 여러 딴지 걸지만 자기네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때린 거는 밑에서 다시 챙기고 다시 때리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 버리가 실패해갖고 청산 들어갔다 이렇게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박스에서 때리고 사고 하는 매매를 해요. 자신도. 그게 대충 200불에서 때리고 170불에선 사고 청산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팔란티어가 170불을 깬다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자리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이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매도자 매수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느 선을 깨면 매도자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둘이 충돌되는데 그걸 주최했던 그 마이클 버리의 일부 펀드가 떨어질 때 지가 사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추세적인 구조적 붕괴를 유도하지,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현실을 인정하는 매매할 건지 두 개가 충돌되니까 네. 일단 박스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지 반만 하고 있는 비율은 모르겠는데 네. 그런 흔적이 보여갖고 요 날이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그 급락한 날이죠. 그리고 나서 대반등을 줬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전번 시간에 이게 이게 이제 팔란티어를 175불 그다음에 요 200불을 상단 놓고 이렇게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이제 대판 싸울 거다 했는데 결론은 19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170불 산 것만 190불에서 챙기죠. 그러니까 호재 때 청산하자는 얘기예요. 네. 이제 뭐 셧다운이 하원 통과되고 좋다 할 때 던지는 전략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고 모든 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차익 매물 나올 것 같고 시장의 중심이 이제는 금리로 갈 것 같아요. 12월 10일 날 네. 그러니까 다음 전선으로 후퇴하는 전략으로 갈 거고 그런 전략을 세우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전 테슬라가 결정했어요. 테슬라가 1조 그 보조 자기 그 지원받는 게 통과됐는데 제가 450불, 460불 이게 당연히 팔릴 줄 알고 새벽에 딱 봤더니 하나도 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 호재가 시간 내에서 오히려 반영이 460불까지 올랐어요, 시간 내에.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450불, 60불, 70불에 내놨는데 체결이 안 돼요. 요게 저는 오히려 수상해요. 요게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은 팔란티어,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게 세 가지가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또 성장을 주도했던 이제 원전 뉴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러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결정하게 된 또 한 축은 지금 뉴스케일이나 오클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유를 찾아보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 보면 유중 짱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주주를 배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대주주 호흡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도 195불, 200불에 내놨는데 200불을 체결이 안 됐어요. 199.9로 딱 찍고 떨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챙겨. 그리고 시장을 가장 나쁜 쪽이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원전 조선도 이제 좀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우리나라 중심되는 정보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하지 마세요. 한 달간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그 급락하면 제가 20% 빠지면 들어가자 전략을 세웠거든요. 요거를 짧게 끊고 나오라고 지금. 그래서 하나오션도 중국에서 유예시켜줬는데 13만 원대 때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뉴스케일 때문에 대반등 줄 때 8만 원에서 채이고 나와라. 이런 전략을 세워드린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ATM 공모.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ATM 공모가 뭐냐면 이 주가가 대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가격으로 신주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해 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좋은 얘기예요. 돈을 줘갖고 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주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이게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종목들이거든요. 오를 때마다 짱돌 증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동안 대주주 매물이 팔량해서 계속 주가를 죽여놨는데 더 이상 안 하다가 갑자기 신주를 발행하면서 또 한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네. SMR만 그런 게 아니라 오클로도 그래요. 그럼 두 가지 축이 무너지게,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이런 속도로 무너져요. 이건 무너지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악의 경우는 뉴스케일은 아직도 뭐라고 그럴까 10불에서 20불도 볼 거다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6자도 본다 이렇게 비교해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클로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직 바닥에 이게 바닥에 나오려면 밑꼬리가 달리거나 제자리 뛰게 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데 한 달. 대량 거래는 터지지 않은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네. 얘네들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너무 또 걸린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확만 한국 투자자들 2배짜리를 자꾸 사신 거야. 근데 SMR 2배짜리예요. 오클로 이거 SMR 2배짜리. 그래프 어떤 느낌이세요?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월 11일 날 상장됐습니다. 네. 본주가 잘 가니까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 24달러에 돼갖고 더블 게임이 났어요. 그게 52달러까지 간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아닙니까? 9달러. 이거는 갖다 해서 우리가 보면 청산 시스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오클로도 그래요. 이 오클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고가가 169불, 지금 43불이에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우리나라 원전주 핵 추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또 현상을 보이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가 좀 이제 말발이 낮아진 거고 지금 또 어떤 게 우리나라한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나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이 저는 3개월 동안은 결정을 못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뭐 법을 바꿔갖고 우리나라에 짓게 하거나 연료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게 풀어야 뭔가 HD 현대 중공업이 됐던 하나오션이 됐던 이쪽에서 끌기가 나와서 다시 가자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도주 축이 흔들리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3년 전에 이 방송 들으시면 제가 아는 이렇게 친구 펀드들이 있는데 전쟁의 시대로 해갖고 그때 LG 일렉트로닉이 뭐 전선 전력주라든지 현대로템이 2만 원대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만 원 노래 부르고 막 투자했는데 그게 20만 원까지 왔어요. 그게 3년 전입니다. 그 펀드가 청산 들어왔습니다. 요새 갑자기 그쪽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날 보셨죠? 갑자기 이유 없이 현대로템이 20만 원 깨면서 하루에 7, 8% 급락하고 거기에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전선 전력주. 네. 이거 펀드 청산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들고 있던 매물이 나면 그거 일단 포트 비울 때 어느 정도까지 비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매니저가 또 포트 재조정 작업 들어간 건지 일부만 부일 건지 이것도 판단이 안 돼요.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리스크가 들어간 거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그래프입니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제 추세 붕괴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유 없어요. 그냥 펀드가 3년 전에 있던 게 챙기면서 포트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 포트를 비울 건지 포트를 비워갖고 딴 거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만 포트 조정 작업을 할 건지 이게 의사결정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한 달은 봐야 돼요. 얘도. 한 달은.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전쟁의 시대에서 얘네들이
재건이나 뭔가 다른 포트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직 막 시끄럽더라도 앞으로 3년이나 5년 보면 갖다 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뭐 러시아가 다 점령하든 합의해서 했던 뭔가 이제 재건 종전으로 갈 거다라고 판단해서 네. 이 큰 구조조정의 포트를 이제 그 전쟁 관련된 핵심 종목을 팔고 이게 유럽계 펀드거든요. 미국계가 아니에요. 미국계는 지금 원전에서 막 해야 되는데 전력 설비라는데 이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3년 전에 담았던 것들이에요. 지금 거의 템버거 나온 수준이거든요. 이게 포트 재조정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뭐 살까? 그걸 추적하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닌가. 대충 내년 연초,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연말 포트 재조정일지 사람이 잘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바꿀 건지 이거에 오르무이징이에요. 네. 그래갖고 대충 아마 제가 그쪽 라인에 넘보막이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대충 그 비밀주의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원전주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이신 게 일단 미국에서는 오클로나 뉴스케일 같은 종목들이 신주 발행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쪽으로는 국내 관련 펀드들이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트 재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한 달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트 제조이면 12월 말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MSCI하고도 연동될 수 있어요. 포트 제조 그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제 그 누구는 잘리고 누구는 또 새롭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2월 1월 달에 항상 그 우리가 펀드 매니저면 이제 너는 성과급 받냐 나는 파리복심이냐 이게 이제 그 위상이 결정되는 그런 주거든요. 이게 12월 말까지가 요게 알게 모르게 종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한쪽 펀드가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유 없이 전임자 지우기예요. 나는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고 있으면 전임자 성과지 내 성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트 비우기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되냐는데 현실은 말이 돼요. 지금 그 작업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새 화장품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카지노주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포트 청산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 비우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면 또 효과적이에요. 역으로 어떻게 이용해 볼까요? 그게 한 30에서 반토막 되면. 점 대비해서. 예. 네. 제가 그 감각으로 최근에 들어간 게 고려아연. 그 다음에 이제 JY펜터가 지금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장중 10만 원에서 지금 6만 원대예요. 이게 한 5만 원대 들어오면은 또 매력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하이브의 어도브가 이제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고점에서 한 30-40% 빠지면 하이브도 지금 그 사이에 완전 잠만 떠들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오히려 지금 다들 엔터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YG 엔터도 지금 급락 파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0에서 50 사이? 50이지 최고가에서. 네. 그러면 30%부터 사는 거예요. 그럼 30%에서 멈추는 게 있을 거고 반토막까지 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눠서 세 번에 사면 뭐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52주 신고가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전에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의 조정이면 바이 더 딥 하면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관점이셨는데 이 부분이 그거는 수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수정.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원전, 두산 에너비리티,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을 뭐 시가상이 대표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20%에서 해보겠다는 거를 이제 전략 후퇴.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신규로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초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최근에 바이오가 생기는 것 같고, 제가 게임은 이미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6월 달이 우리 그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파는데
STO주 중에 바닥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나거나 지금 떠들지도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서울옥선이나 K옥션들 뭐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내년도 선거용 종목들 그런 것들 중에 빈집된 인 것들만 골라서 하는 전략.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고 STO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이런 정책 연골고리 종목들. 근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고를래요. 네. 요새는 ETF에 내 종목이 편입되어 있느냐 없는 종목에 따라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ETF에 편입되어 있는 것만 찾아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ETF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주도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섹터 내 주도주. 그러니까 그거를 그 ETF의 그 구성 성분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네. 제가 바이오 쪽도 하라 마라 하는 거를 오늘 좀 같이 고민 좀 해보겠고. 그러면 그 에이스 포스코 그룹 ETF에서 이제 타이거 게임 ETF 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오늘 바이오 쪽 또 정책 연결고리 관련 ETF 쪽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C ETF 위치입니다. 네. 6,500원대 팔아갖고 직전 고점에서는 지지하는 전략 세웠죠. 근데 우리는 포스코 퓨처보다 포스코홀딩스 30만 원 깨면 들어가자.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요. 29만 원에서 32만 원, 3만 원. 직전 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고 이유는 얘가 지금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등인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단기간에 100%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는 대차거래, 대차매매만 있다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올랐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두 가지 상태일 거예요. 옆으로만 잘 겨서 120원 만날 때까지. 그러면 이건 내년 1월이에요. 아니면 아예 더 빠지거나 121선을 만나거나 그러면 한 17, 8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요게 30%밖에 안 올라갔고 요게 이제 되는데 고점 돌파는 아직 안 봐요. 그래서 뭐 한 바닥에서 10에서 20% 사이면 때려라. 그래서 오늘 한 반은 때려보고 요게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뭐 5일 단위로 검증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게임이 요게 넥라인을 돌파해야 진짜인데 NC소프트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딱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대표님? 52주 최고가 쌍복이 딱 걸려 있어요. NC소프트가요? 예. 24만 원, 24만 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펀드 매니저의 의향이 좀 생기는데 요거를 일부 포트를 이게 대차거래 빌려줘 갖고 일부를 파는 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10% 변동은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요 순위를 여기 보시면 이제 2등이 넷마블이고 3등이 크래프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치 한번 보세요. 크래프톤이 완전히 그냥 52주 최저가예요. 그리고 넷마블도 비슷해요. 그럼 펀드 매니저 중에 이렇게 잔머리 쓰는 애들이 생겨요. 잘난 거 일부를 좀 현금화 시켜서 2, 3등 거를 땡겨갖고 여기다 보면 뭐 어떤 상상인데요. 내 펀드가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펀드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트에 전반적인 있는 종목들이 잘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만 잘 가면 안 돼요. 그럼 1등만 가면 안 되고 2, 3등 거를 막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들어올까 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흉내를 내보시죠. 그 게임주 내에서 2, 3등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매수 고려할 만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래야 뭔가 들썩들썩하고 언론에 잘 타고 내가 또 게임 어널리스트한테 로비해갖고 나가서 좀 전체적 분위기도 끌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나 한번 볼게요. 네. 마치 바이오 같이. 네. 바이오는 그게 먹혀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어널리스트들이 그 증권 방송에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6, 7월 달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화장품 바이오들이 뭐 ALPR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미국 향 해갖고 막 그때 난리 쳤었거든요. 6, 7월 달에. 그리고 딱 타이밍이 또 중국 뭐 또 무비자 뭐 등등등등 해갖고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을 무지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때가 다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지금 이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리고 전체 사이즈들이 작아요. 뭐 AI 반도체나 이러면 어떤 ETF는 조가 넘어요. 근데 게임이나 바이오는 제일 큰 게 2천억 단위예요. 조 단위가 없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성공하려면 이걸 조 단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 하나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를 한번 보시죠. 대표님, 오늘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미국의 셧다운 해제 이후로 이건 이제 뭐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중심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로 옮겨질 것이다.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주에 집중한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우리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국내 바이오주가 가려면 더 많이 상승하려면 예. 네. 그런데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율이 이래갖고 만약에 1,500원 가보세요. 금리 인상해야지. 금리 인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1월까지 생명력 같아요. 바이오는. 네. 1월 달에 약 팔 수 있는 뭐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또 요새 또 뭔가 또 기술 협박해서 또 상한가 치고 막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이즈들이 다 작아요. 바이오 쪽도. ETF. 네. 네. 조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십시오. 바이오 타이거 바이오하고 타이거 코덱스 바이오,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덱스 바이오를 한번 구성서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알테오젠이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삼바도 없어요. 이게 코덱스 바이오 ETF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대표님? 이 종목들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 중소형주 종목 작전 종목들이 많아요. 모멘텀 플레이.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성향이 코덱스 바이오 ETF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 D&D 파마텍이 1등이에요.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액분전에 빠져나오시죠. 그러니까 코덱스 바이오 ETF를 권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1등이 돼야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 성향 같아요. 공격적으로 한 종목 집중화 전략. 그러니까 3개월 전에 1등이 지금은 없어요. 네. 없어지는 순간에 고점에서 30% 날아갑니다. 그런데 1등으로 편입됐어요. 어떤 걸 50이나 더블 갑니다. 완전히 코덱스 바이오 ETF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공격적인 종목 액티브 전략이에요. 참 재미있는 이게 펀드 매니저 성향을 좀 보면 좀 화기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코덱스 헬스케어가 진짜 바이오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요새 코덱스가 좀 잘 해줬어요. 1개월 전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고 3개월 전이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고 좀 순위를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1등이 셀트리온이에요. 2등이 알체오젠이에요. 유한양의 펩토론 HLB. 제가 유한양하고 셀트리온을 계속 집중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빼겠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부 펀드는 코덱스 쪽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덱스 관련돼 갖고 알테오전에 1등 있는 ETF는 코스피로 가면은 구조조정돼야 되거든요. 요게 알게 모르게 1등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거예요. 수급 간에. 근데 네. 이게 50이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제가 삼바가 분할되기 전까지 하지 마라. 100만 원대 깨고 110만 원대 팔아라 한 거하고 비슷하게 알테오젠도 요것도 한 3개월 코스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보유하신 분은 완전히 거래소 이전된다며 하시죠. 요것도 이제 분석으로 하면 지금 알테오젠이 1등입니다 하고 떠들 거예요. 근데 요런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상황의 포트 재조정 작업이라면 한 거래소로 이전될 때까지는 요 밑에 단에 오히려 셀트리온이 났고 유한양이 났고 근데 한미아품은 좀 제외시키죠. 우리가 한미아품 떠든 지가 거의 한 달 반 전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우리가 32, 3만 원인데 지금 47, 8만 원이거든요. 만약 그 정도 올랐으면 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빌려줘요.
아니면 빌려주거나 대차거래만 해요. 네. 아니면 일부 포트 재조정해서 위를 순위를 낮춰요. 이게 종목 탄력성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에서 오히려 HLB나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SK 바이오 시리즈들, SK 바이오 시리즈 갖고 있는 분들은 끔찍하실 거예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포트에 들어와 있어요.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요. 타이거 쪽도 한번 보시죠. 네. 타이거 헬스케어가 1등이 셀티론, 2등이 알테오젠, 3등이 유한. 비슷하죠. 헬스케어 쪽의 ETF는 코덱스하고 타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ETF 이쪽이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거, 바이오 탑이 1등이 알테오젠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셀티론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적으로는 유한양의 셀티론 하시는 게 옛날에 현대차 18만 원, 20만 원대 그 1년 전에 그냥 징징거릴 때 사람과 셀티론 지금 비슷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셀티론 갖고 계신 분은 1년 동안 쳐다보지 말고 내공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게 확 움직일 주식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충 뭐 그래도 뭐 22만 원이든 25만 원 가려면 대충 시간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세로 뭔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포트를 이렇게 변화를 좀 계속 추적하시는 게 바이오는 더 특히 심해요. 네. 이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코데스 200 바이오는 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런가요, 대표님? 전체 팔린 게 300억도 안 돼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흡사병 될 수 있거나 사이즈 이게 연말 연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ETF의 구조 조정. 그래서 작은 거를 큰 걸로 편하게 합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이승주 대표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지금 1,466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정고점이 지난 4월에 있었던 1,484원인가 그런데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팔아서 나가고 우리 투자자들이 사업 가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 저는 1,500원 간다고 봅니다. 달러원 환율이 혹시 올해 안에 1,500원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정도.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은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는 한 환율의 그 단계별 10원 단위 속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블랙록의 그 부분을 예고해 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10조 팔았거든요. 아직도 한 10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30만 원 산 SK닉스를 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포트가 얼마 정도 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월 달에 그 MSCI 그 포트 재조정에서 일부 부분이 지네들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이 의사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계속 그럼 그거를 팔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발산형 패턴으로 팝니다. 발산형 패턴이요? 네. 네,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이런 제가 미국 그 선물 변동성에서 배운 건데 네. 이렇게 한번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발산형 패턴이 제가 그때 별명이 나팔형 패턴이라 나팔이잖아요. 이렇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고점이 높아져요. 근데 저점도 낮아져요. 그럼 변동성 끝내주죠. 네. 전 이게 SK하이닉스 같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63만 원이죠. 이번에 64만 원. 전번에 53만 원이죠. 그럼 요거 공격 하나 볼래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흔들죠. 무지 잘 팔립니다. 왜? 삼성전자는 저는 이게 그 깔때기 패턴 같아요. 폭이 작다. 네. 네. 점점 작아질 것 같아요. 점점. 폭이. 그러면 여기서 귀신같이 전번에 94,000원, 95,000원대 산 거 10만 원 팔으라고 했죠. SK하이닉스 한 게 삼성전자보다 2배의 수익률이에요. 2~3배. 그러면 이 변동성이 큰 것만큼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뭘 질러요?
SK하이닉스 지르지 삼성전자 지르겠어요? 같은 섹터 내에서? 자기들도 본인이 단타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런 변동을 더 유도시켜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계속 외국인들은 팔아먹고 있습니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냥 펄해요. 좋은 얘기 나오든 무슨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부 전체적인 EM ETF든 EWY ETF든 포트를 일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비율이 결정되는 건 대충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제 그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똑같이 전에 하루에 37포인트 빼면서 급락시킨 게 그게 단기 저점 아닙니까? 비슷한 날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때 또 SK 하이닉스 지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르지 마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설정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그림에서 75,000원이나 77,000원 오면 제가 고점에서 21% 빠지면 들어가 갖고 요 고가 저가의 4등분해서 단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자를 보면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전번에 네. 이걸 오늘 수정하는 거예요. 6자도 볼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뉴스케일 바닥 확인됐기 때문에. 네. 요번에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요번에 이제 얼마까지 받냐면 74,000원. 그래서 해갖고 이제 9만 원 오면 팔아야지라고 신났는데 뉴스케일이나 이게 노이즈를 주니까 이게 같은 연고거리 대주주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가려면 미국이 원전하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에 이걸 우리나라한테 빨리 짓게 해서 뭔가 모멘텀을 주든지 뭔가 이렇게 확 뭔가 이벤트 드라이브냐고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 연초에 지금 하나도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정치 일정이나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요번에 단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요 급락했어요. 생각대로 20% 빠졌어요. 대반등 에너지 꼬리가 달리고 탄력이 둔화되고 거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사를 지금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는 바이 더 딥 전략으로 원전 조선하려고 그랬는데 한 달 뉴스케일과 오클로가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류시키겠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화두고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도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그동안 끌고 왔던 조선 방산 원전의 축이 뭔가 거래도 없고 재료도 없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굵직한 거에서. 그러면 이것도 소부장에서 찾아? 아니면 새로운 거, 그게 바이오가 등장한 것 같고. 근데 바이오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이게 조단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아이디어라면 스타 종목을 하나를 계속 뺑뺑이 돌리는 그런 스타일로 나오나 한번 보시죠. 군집 현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바이오주 매매하실 때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여기서는 같이 가는 패턴보다는 대장이 돌아가서 간다. 이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지금 시장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했는데 환율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셨고 지금 시장의 패턴 자체가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조선, 방산, 원전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습니다. 요것만 하나 다시 확인하고 갈게요, 대표님. 국내에서 그리고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판단 말이에요. 이게 포트 정리에 들어간 거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인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까놓고 EM, ETF 블랙록일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추적해도 블랙록에는 아니에요. 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3년 전에 들고 있는 그 전력 방산 팔듯이 네. 얘네들 20-30만 원짜리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100만 닉스 간다고 떠들면서 지네들은 일정 부분의 수량 그게 옛날 구만전자 2021년 똑같은 현상 나왔었거든요. 네. 구만전자 갈 때 그때
뭐 15만 원, 20만 원 가고 이제 소부장이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뭐 그때 난리 친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25조 팔아먹었거든요. 그때부터 25조를 삼성전자 팔아갖고 9만 원을 5만 원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일부 그런 그 펀드가 적립 펀드가 생기는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이 블랙록의 전략이라고 해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3등 삼성전자, 4등 SK 하이닉스인데 이 옛날에는 이 포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SK 하이닉스가 4등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이 포트를 지금 얼마 정도 비중을 줄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10월 10일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 들어가서 하다가 탁구 발언해갖고 요때부터 요게 EM이 이렇게 올랐는데 EM은 29일, 30일이 고점이에요. EM은. 그럼 여기가 1등이 뭐예요? TSMC예요. TSMC가 1등. 근데 EWY는 달라요. 더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EWY는 급등한 거죠. 네. 여기는 우리 에이펙과 깐부 회동에서 이 분위기를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더 치고 나와서 오히려 그 다음에 흔들렸어요. 요 차이의 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있는데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변동이 크려면 이제는 EWI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본주는 사고 네. EWI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ETF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서 파는 꼴이 되거든요. 네. SK하이닉스는 그냥 까놓고 현물도 팔고 ETF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지금 계속 사요. 그런데 ETF에서 때리면은 이거는 예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X축, Y축에 삼성전자, 이게 투투 매트릭스 아닙니까? 삼성전자 EWI를 동시에 마이너스, 심지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 마이너스. 그러면 그날이 100이 아니라 200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한 2조, 3조의 엎어치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시장이 이제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 같은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조언이십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얘네들이 그 파생 갖고 꼬리 흔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자꾸 이게 인간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냥 기계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야간에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요번에 545, 3861까지 죽였습니다. 요게 이 4250이 600이에요. 그러면 570은 4030이다. 560은 3970이다. 그 다음에 590은 얼마? 4150이다. 이거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 놓고 이거 보세요. 603에서 544, 59포인트, 359포인트 급락. 날짜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240포인트. 하루 만에. 이게 5일이고 이게 6일이에요. 37포인트, 244포인트. 그 다음에 6일과 7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0포인트, 32포인트. 그 7일에서 지금 현재까지 300포인트, 45포인트. 변동성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1포인트당 6 내지 7포인트 움직여요. 그러면 매일 딱 보시고요. 하루 10포인트, 고가에서 10포인트 빠졌어요. 곱하기 6을 하세요. 그럼 60포인트 빠졌다. 그러면 20포인트 뺐어요. 곱하기 6 내지 해보세요. 그러면 120포인트 빠졌다. 그 빠졌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었어요. 안 빠져요. 밑에 게 박살난다. 바스켓으로 죽여버리니까. 그럴 때 꼬리 변동성에 무너지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ETF로 숨어서 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가장 날짜로 지금 카운팅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9월 26일이에요. 어디 갖고 왔는데
파생 매매를 즐기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지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네. 기계 알고리즘이 더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한번 보시죠. 네. 9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인데 현물에서 3조 9천억, 선물에서 5조 5천억. 근데 금융투자가 7조를 샀어요. 아주 방어를 이제 금융투자가 해요. 근데 밑에 14조 때려버리네. 이게 ETF입니다. 2배를 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포트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ETF 쇼시 걸려갖고 펀드 청산 들어가서 그게 이제 카지노주도 나온 것 같고 화장품도 나온 것 같고 이 대표되는 게임도 나온 거 엔터도 나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ETF에서 청산 급락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들어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 시장인데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사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이거 아직 위험자산이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해 오셨다고요? 전 반팔래요. 지금 자리에서? 예. 네. 톱니한테 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을 완전히 밀고서 강경론자의 대표 주자가 톱니거든요. 네. 미국에서 옛날 돈나무 언니가 적 많이 생겨가지고 고생한 것 같이 톱니도 지금 그 비트코인 회사 만들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키우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전국 돌아가면서 세일즈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윤동 갖고 질렀거든요. 그 적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파워게임 마치 팔란테에 롱과 숏이 붙었듯이 네. 여기도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래들이 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뉴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4조 벌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거 감옥 갈 일인데 이제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었다는 반대편의 왕창 고래 깨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숏 걸고 롱 걸고 가서 이거 와서 그래서 레버리지 이게 비트코인이 레버리지가 많거든요. 네. 아니,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매매하시는 분은 그 카지노에서 그 꽁지 돈 꿔주듯이 네 돈 왜 다 들어가 돈 이렇게 줄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1억 5천 사는데 1,000만 원 두고 나머지 내버리지. 이런 것도 많다고요. 제도 비제도 제도. 네. 이게 한번 변동에 털린다고요. 고래들이 많이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좀 60, 70대가 큰 자산 가면 건물에도 하나 팔고 다시 해서 복수라도 하지. 그냥 온 재산이 그거였다가 다 털려봐요. 이게 새로운 시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그 형태가 이더리움도 그렇고 마찬가지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망가진 것 같아요. 이제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저는 1억 5천 깨면 산다 했는데 이게 이제 1억 7천을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1억 6천만 가도 자꾸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7% 10% 뛰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1월 말까지 연준 금리하고 그리고 금이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전반적인 주변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리플이 됐던 리스크 관리 하려입니다. 네. 예, 원전주 같이 리스크 관리 반은 그래도 이거는 다 안 팔고 반만 팔고 반은 좀 들고 가보려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가야 될 맥점에서 이게 응집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거래도 줄고 그리고 힘을 그 톱니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작전상 후퇴죠. 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는지 볼래요. 예,
그 시간을 여기도 1월 말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간혹 올라오는 질문 중에 롱숏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롱숏의 저주라는 표현을 간혹 또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해서 롱은 매수입니다. 네. 숏은 매도고요. 그러면 롱을 했다는 얘기는 그 섹터를 샀다는 얘기고 숏을 했다는 얘기는 그 섹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롱숏의 저주라는 게 왜 자꾸 얘기하냐면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M7에 몇 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종목들이 더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지수는 올라가는데 3대 7로 더 많아지는 거고 내 거는 왜 안 가? 참 이게 짜증나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게 롱숏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연말 연초에서 포트가 재조정되거나 펀드가 구조조정되거나 장기 3년짜리 펀드들이 이제는 정비하는 거 보면 뭔가 2026년에는 새로운 호흡이 들어올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롱숏의 저주인데 네. 그러면 롱숏의 저주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치파. 이렇게 급등한 것들이 숏을 거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빌려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반대되는 거는 오히려 일부 종목은 롱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매니저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요? 지난 다음에 설명 듣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롱숏에 젖을 때는 시장이 떠들어갖고 와 환호하는 거는 이런 각도 주는 거 5일 단위로 다 때려버리십시오. 전번에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롱숏의 저주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일주일 딱 지났는데 전번 주에 팔란티아 따라가신 분, 팔란티아인데 필옵틱스 따라가신 분, 캠트로닉스 따라가신 분 다 어떻게 됐나? 박살났습니다. 다들 박살났어요. 네. 다른 거 오히려 그때 관심 없다던 바이오 사신 분이 오히려 수익 나듯이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갖고 왔는데 어디 있냐? 급등세를 보였던 말씀하신 그러니까 각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각도를.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대표님 사망 각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제가 2차 전지도 안 하는 얘기가 이게 전번 주예요. 뭔가 막 치고 나가다가 지금 이제 더 빠지죠. 에코프로 비해. 그 다음에 에코프로예요. 올려놓고 이제 지그재그 나오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이제 레인보우가 나보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그냥 숏을 쳐버리는 거예요. 위치 파하고. 그러면 요 반대되는 제가 고려하연 급락하거나 이런 거를 산 게 이제 이거는 다시 바닥에서 이제 숏건 애들이 숏 커버링 하나 보자. 이제 챙기고 사나 보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반대로 로보티즈 보세요. 지금 이게 일주일 단위예요. 그러니까 롱숏의 저주라는 거는 이제 환호해서 급등하는 것들 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급락하는데 제자리 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체크해야 돼요. 알고리즘.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거는 롱숏의 저주가 아니라 롱의 저주, 숏의 환호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근데 그 숏이 롱으로 바뀌는 게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의 방송을 보는 거죠. 저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엉뚱한 데서 좀 찾아왔습니다. 네. STO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네. STO 쪽이 오늘 좀 상승했잖아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6월 달에 네. 현 정부가 뭔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주 라인은 저는 그 뭐라 그럴까 STO 그 이쪽에 연결고리 가진 인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하고. 그래서 바이오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하자. 이렇게 전략으로 가겠어요. STO. STO에서는 유명한 게 헥토 파이낸셜이 있고요. 서울옥션, K옥션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빈집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억 단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천 정도 전후한 종목 스타일. 그리고 막 20, 30% 급등할 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첫 번째 파동 오고 흔들어요. 네. 네, 그럴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이 제가 셀 시리즈. 셀? 예. 네. 이제 재생의학의 시대가 왔다 해갖고 제가 진짜 모르겠으면 제가 이거 오랜 그 제자들이라면 옛날 2만 원대 현대로템 사갖고 10년간 자라하듯이 지금 차바이텍 사놓고 그 재생의학이 팔을 칠 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오면 그게 2만 원 지금 만 원대에 있는데 잘하면 10만 원도 벌 테니까 그런 거나 해라. 이런 그 참생법 바뀌고 그게 이제 GC셀, EN셀 그 다음에 항암 관련된 거 요새 미국도 면역 항암제라든지 요쪽이 지금 막 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GC셀, EN셀, 차바이오텍 요런 것들 면역 항암제 여기서는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거는 갑자기 상한가도 쳐주고 이런 것들이 막 하나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내자. 이게 이제 빈집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뚱딴지 같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지주사. 여러분들 지금 제가 증권주에서는 딱 두 가지만 선택해 드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 27,000원대 판 거 22,000원대 다시 하자. 이게 이제 미국이 이미 자본 들어가서 했던 글로벌 X 펀드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나 보자. 네. 그러면 그게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주들이 이제 저는 아직까지 큰 그림으로는 은행하고 증권주가 좀 분리과세라든지 배당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다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K뱅크. 상장이요. 네. IPO가 이제 좀 대거 IPO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K뱅크가 일정이 잡힌 것 대여라고 같아요. 하죠. 대여. 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K뱅크 주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K뱅크를 공모를 성공하기 위한 전략 시나리오는 뭘까요?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땡겨야지. 네. 카카오뱅크. 이런 게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을 K뱅크 연결고리의 주주들은 보시면 좀 은행주의 NH투자증권하고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저는 카카오뱅크하고 그 다음에 또 증권주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지분보유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틈새 전략으로는 이제 쇼대에서 이제 롱걸리 차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입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